어떻게든지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만사 오늘 주인공은 선감학원 피해자 류규석 씨입니다. 이경호 해설위원이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좀 많이 알려진 것 같긴 한데요. 이 사건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과거 경기도 안산시에 선감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지금 육지로 연결됐지만 거기에 일제강점기 말기죠. 1941년 2년도에 선감학원이라는 불황화 수용시설이 만들어집니다. 폐쇄된 데가 1982년이니까 40년 동안 운영이 됐거든요. 네. 현재 거기 수용된 인원이 한 4,700명 정도 되고요. 본인이 선감학원에 수용됐었다라고 밝힌 피해자분들이 현재 확인된 것만 한 190명 정도 되는데 유기석 씨는 바로 그 190명 중에 한 분입니다. 네, 직접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나서신 분 중에 한 명이고. 자, 시설 설치한 명분이 불황화 수용 이렇게 알려졌는데 어떻게 하다가 끌려가시게 된 겁니까? 불황화만 수용한 건 아니고요. 길거리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가지고 가족 있고 집 있는 소년들까지도 같이 수용이 됐는데 유기석 씨 역시 마찬가지로 평범한 가정집의 아들이었답니다. 그때 당시 얘기 한번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네, 유기석 씨는 10여 년 전에 선감학원의 실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해자 모임의 초대 대표를 맡으셨던 분인데요. 지금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 머물고 계신데 어렵게 찾아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감학원, 네, 어렸을 때 들어가셨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선감학원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이제 동네 형들이랑 놀다가 나만 잡혔어요. 다른 사람들은 형들이니까 팔이 뛰고 시커먼 쓰리고다 차가 딱 오더니 어리니까 이렇게 잡아갖고 그 위로 던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어느 정도 모이니까 다시 차를 대고 저 월미도 근처에 그 하인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배에다가 싣더라고요. 줄 서갖고 다시 또 뗏말을 타요. 뗏말 타고 대부도에서 일단 배터에서 내리는 거예요. 뗏말 타고 걸로 성감도로 이제 나루터로 가는 거죠. 그때 10살 때, 10살 때요. 10살인가 11인가. 부모님이 이거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을 텐데. 소용없어요. 뭐 좀 옷이, 나는 그렇게 옷이 남루하지는 않았어요. 집이 좀 그렇고 그래서. 남루하지도 않았는데, 옷도 깨끗이 입은 애들도 있더라, 나 기억정에서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제 거기서 도망갈까도 생각하는데, 워낙 삼엄해서 나갈 수가 없더라고. 난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렇게 끌려간 선감학원에서는 구타, 강제노역, 굶주림이 아주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첫날부터 하여간 뭐 두들겨 패더라고요. 근데 난 거기가 여러 명이서 갔는데 첫날 내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갖고 잡혀왔는데 그때 당시는 추적조가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만환경을 보여주더라고요. 네가 도망가면 다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요만하게 보이더라고요. 다들 땡겨.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여기서 잘 있어야겠다 이제 이런 저기 했어요. 운봉으로 그냥 계속 치는 거예요. 걔는 나랑 같이 가는 됐을 거예요. 쓰러져 기절하니까 그때부터는 안 때리더라고요. 괜히 그냥 그때부터는 잘 엎어졌어요. 중심을 못 잡겠더라고요. 뇌 손상이 됐으니까요. 식당에서 먹는 거 갖고는 워낙 배가 고프니까 맞는 거는 고사하고 배고픈 거더라고. 네, 가혹행위도 가혹행위지만 너무 배가 고팠다. 예. 탈출하려는 시도도 많았을 것 같은데 섬이라서 쉽진 않았겠어요? 섬이다 보니까 탈출 과정에서 숨진 어린이들이 많았는데요. 그 어린이 시신들을 본인이 직접 목격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기억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었을 텐데 뭐 그 신문 언론 보도라든지 또 살아계신 분들의 얘기하면
죽은 분도 많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내 기울은 많은 어마어마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나는 우리 축산부에는 소당분만큼은 이 섬을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게 밥 먹으러 오기 때문에 네. 지금 저기 뭐가 떠 있는 줄 알아요. 맨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한번 가니까 냄새가 무지무지 나더라. 어린 나이에 그걸 보고 기절하다시피 했어요. 그냥 애들이 3명이서 그냥 거부를 얼마나 잘 먹었는지 소 저쪽에다 몰아놓고 그냥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게 생생해. 그렇게 2년 동안 힘든 생활을 하시다가요. 탈출을 할 수 있었다는데 하지만 탈출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감도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성감도에서 나오면서 닥치는 대로 했죠. 여기 나오니까 거기서 섬에서 머슴이라고는 얘기할 건 없고 인간 농기계로 있었어요. 여기저기 근데 어떤 뜻있는 사람이 자기 배싹을 배표를 끊어주고 자기 애들 옷 입혀서 내보내주더라고요. 2년 만에 탈출했다고 했으니까 고작 12살, 13살 이랬는데 그때부터 집도 가족도 없이 그냥 계속 사셨던 거네요? 기억이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집을 찾아가지 못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홀로 그냥 거리에서 또다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대부분의 동료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고 그 적응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네. 경우들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그 얘기도 당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린 나이에 자살 아닌 자살을 해요. 목매달아 자살하는 게 아니고 실제 농약 먹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술로 그러더라고요. 괴로우니까 술로 밥 안 먹고 술을 얼마 못 가서 죽더라고요. 20살, 22살 이때 되니까. 나도 트라우마 이 정신과 치료 지가 오래됐어요. 지금도 치료하고 있고. 주변의 시선은 어땠어요? 성감도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거의 동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짓이라고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거기 출신이라는 건 나는 절대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고 다 그렇게 다 그러더라고요. 성감도 출신이라는 소리는 입도 곧 안 하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알리겠다고 나선 계기는 뭐였습니까? 부끄러운 일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고통이어서 숨기면 그 고통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결국 공개를 하고 알리는 것이 고통을 치유하는 데 나았다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너무 괴롭더라고요. 어떻게든지 세상에 좀 알렸으면 좋겠더라고요. 당시 어른들이 애들 갖고 장난질을 한 거예요. 나쁜 짓을 한 거죠. 그리고 고아를 먹인 거예요. 고아를. 실지 뭐 4,691명이라고 통계로 나왔다고 그러지만 과연 그건 몇 명이나 살아있겠냐고요. 이렇게까지 어린 애들을 갖다가 잔인하게 얼마나 잔인해. 네, 인터뷰 과정에서도 눈물이 그치지가 않으시네요. 자, 가장 바라는 점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번에 유해 발굴이 좀 제대로 돼가지고 숨진 동료들의 무덤이라도 좀 제대로 만들어주고 추모 무덤이라도. 시사회라도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얘기 들어봤습니다. 성감도를 거길 자꾸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다른 사람 오면 지긋지긋하다고 그러는데 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생들 묘에 가서 잔이나 붓고 그러고 오고 그랬더니 자꾸 치료가 빨라지더라고요. 발굴하는 의미는 한을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 한을 섬에다 영영 원혼의 섬으로 냉경되는 거는 도대체 탈을 쓴 인간들이 지금 그렇게 안 하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유해별골이 시골이 잘 돼서 그 사람들의 영령을 잘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2017년이었던가요? 경기도에서 조사했는데 시신이 150여 구 있는 걸로 조사됐다. 뭐 이런 결과도 봤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지표 투과 레이더 조사를 통해서 했던 거고요. 실제로 발굴은 안 이루어졌던 거고요. 이번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실과화위원회에서 발굴을 했고요. 그 발굴된 결 가지고 진실과화위원회가 종합적인 결과를 다음 주쯤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진실규명 결과는 다음 주쯤에 나온다는 얘기고 보상도 혹시 가능할까요? 이게 국가 책임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경기도가 지금 민선이지만 과거에는 관선이었기 때문에 네. 국가 책임이고 결국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다른 비슷한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게 보상까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법적 소송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류규석 씨 아까 그 증언 중에 추격조가 공무원이 왔다 이런 대목이 있어서 과연 지자체 국가 책임이 진짜 없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경호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가가 직접 나서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던 인권 침해 사건 적지 않습니다. 오늘 다룬 선감학원도 그렇고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라도 진실규명과 책임 있는 당국 사과, 또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기대하겠습니다. 사사건건도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4시엔 사사건건.